처음에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나 무조건 8조 완주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내가 무조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최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이 글씨처럼 와 자신감 넘쳐요.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락도 하고 지치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 글씨에 S자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카데미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시스템 안에서 견뎌내고 버텨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저거 오르더라. 이걸 만들면서 제가 정말 컴퓨터를 못하거든요. 기계치에 컴퓨터 지금 이것도 보시죠. 카톡 하나 와도 이걸 어떻게 넘기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런 걸 만들 때 거의 몇 분이면 될 거예요. 아니면 한두 시간이면 뚝딱뚝딱 만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미팅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꼬박 밤을 새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독수리 탁법 아시죠? 독수리 탁법이라도 되면 제가 다행이겠어요. 독수리는 손이라도 크죠. 전 참새 탁법 갈 겁니다. 하나 치고 나서 하나 찾는데 한참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도대체 뭘 하는데 3일 밤낮을 그렇게 쓰냐고, 마치 2장 만드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 페이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주 강의를 준비를 하려면 지금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이 성공 키를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열어보자고요.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초기 3개월 다들 지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초기 3개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점장이다, 내가 지사장이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나는 초기 3개월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부터 10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첫째 달에는 뭘 해야지 될까요? 내가 시작하고 나서 첫째 달에 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알아보는 날,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면 회사, 제품,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 설명도 들어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 달에는 뭘 하셔야 돼요? 행동하는 날, 직접 후원을 받아보고 어떻게 후원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지 따라할 수 있죠. 그래서 멘토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단 작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니즈 파악을 해라, 프로모팅을 해라, 호일러 법칙, 컨택, 클로징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모든 걸 오늘은 하나하나 용어까지 제대로, 사람들이 그냥 니즈 파악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하지 말고 오늘은 그 용어가 뭔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먹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죠. 그 떠먹는 걸 가르쳐주기 싫으면 일 안 해야죠.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성장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낼 거니까 우리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해보겠다. 셋째 달에는 뭐 해야 돼요? 셀프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셋째 달이 됐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셀프 리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셋째 달에는 셀프 리더가 돼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져보고 깨지면서 내가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서 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무조건 깨지십시오. 무조건 깨지고 우리가 여기에 돈 벌러 들어가지 수업 받으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접 다니면서 내가 깨져가야 돼요. 스폰서한테,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후원 한 번 딱 받았다. 끝난 겁니다. 후원 한 번 받으면, 후원 받으면서 이 사람의 말투,
나는 그것만 제대로 따라하고 흉내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초기 3개월 첫째 달 알아보는 날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날 이때는 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첫째 달에 대부분 첫째 달에는 뭘 하십니까? 체험. 대부분 첫째 달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첫째 달에 열정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왜? 내가 미팅을 딱 하고 제품을 써봤는데 혼자 뚜껑이 날라왔어. 그래서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누구한테 뭘 하지도 않아. 그냥 혼자 나가요. 혼자 나가서 막 다닙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 내가 첫째 달에 딱 시작을 하려면 뭘 하셔야지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전국 강의,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가서 강의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강의 들으라고 하면 직판은 이래서 안 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거는 이래서 안 해. 제 유튜브에 제가 이건 잘라요. 여러분, 전국에서 강의가 들어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강사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가르쳐 준다는데 그거를 맨날 이렇게 모이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이게 바로 후원입니다. 여기 와서 듣는 게 후원이에요. 다른 게 후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표정을 내가 그대로 흉내 내시면 돼요. 이걸 필드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따라하면 그게 바로 후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 돈 내고 오는 거 아니죠? 자, 너 이 강의 들으려면 돈 내야 돼. 그리고 네가 이 사업에서 돈을 벌려면 너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 아닙니다. 초기 3개월에 정말 돈을 많이 내고 아리따움이라는 매장을 차리는 이런 회사에서도 아리따움에서 정주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의무 교육이라고. 이걸 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내 매장을 돈을 놓고 돈을 내고 내가 인테리어도 하고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했는데도 교육을 받으래요. 이걸 안 받으면 안 돼. 이걸 받아야지 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걸 받으래요. 파리바게트 이걸 차려놓고도 교육을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냥 정주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리더십 강의,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서비스 확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고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매년 교육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전국 강의를 들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강의에 오라고 하는 순간 내 지인이 이런 데 오라고 하니까 난리 났어요. 어쩌라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럼 너는 이 일 못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맞잖아요. 이 일 못하십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습기간 동안은 왜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이 회사의 문화는 어떤지, 이 회사의 시스템은 어떤지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듣자 말자 다 풀어요. 교육 다 됐대요. 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첫째 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국 강의 다 다니십시오. 준 알람 맞춰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방법을 모르는데, 내가 전자에서 대표 사업자였건 내가 전자에서 대표 이사였건 관계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플라세움은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플라세움에 있는 대표님들도 지금도 배우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배우기 위해서 전국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줌에서 또 듣고 잠이 와서 또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에서 성공하고 싶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강사들마다 반드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그 사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내 걸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이 강사는 밀어붙이는 걸 잘해, 이 강사는 제품 강의를 잘해, 이 강사는 사람한테
강사한테 밀당, 마음을 들었다 놨다를 잘해. 그러면 나는 그 강사들마다 특징을 하나씩만 내 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후원 다 받았잖아요. 강사들한테 엑기스를 쏙쏙 하나씩만 빼내면 이게 다 내 건데 강의 시간에는 뭐 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맨날 들었던 것만. 최경호 본부장님의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10번을 들어도 10번 들을 때마다 다 달라요. 그 화법, 그날의 본부장님의 마음, 그날의 표정, 그날의 열정,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강의가 들리는데 그거는 듣는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다르게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단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라.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귀가 열리는 순간 거기에 같이 가서 앉아서 듣는 거예요. 같이 가자. 왜? 나는 설명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혼자지만 파트너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데 어떻게 10명, 20명, 30명한테 다 쪼개서 후원을 해도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해요? 지가 다 도와준다고 해놓고 바쁘니까 후원도 안 해준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누가? 간절한 내가 떠나야 됩니다. 근데 나는 간절한데 근데 저 사람 도움만 보고 저 사람이 나 기다려줄 것만 나 도와줄 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성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무조건 배워라. 자, 그리고 둘째 달에는 이제 행동하는 달입니다. 직접 후원을 받고 배우는 달. 자, 둘째 달에 많이 들어보셨죠? 명단 작성. 자, 명단 작성들 일 시작하면서 다들 하셨습니까? 네.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하신 분, 양심에 손 들어보고. 어머, 진짜네? 다 하셨어요? 우리 기수조명이 대단하시네. 명단 작성 안 하셨는데 정답 좋네. 역시 진정한 리더예요. 자, 보세요. 명단 작성 다들 하셨으면 내가 정말 올바르게 명단 작성을 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명단 작성하라고 해요? 네트워크나 다단계 같이 사람 막 끌어들여야 되니까 명단 작성을 하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매장을 차려놓고 매장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한테 예쁜 척만 하고 있고 그 매장에서 사람들한테 일로 와서 사가 할 수 있으면 명단 작성 굳이 왜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오다가다 들어올 건데. 근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내가 샵이죠. 내가 이걸 한다고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려면 내가 누구한테 알릴지 내가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명단 작성을 하는데 할 만한 사람을 모두 적어라. 이거 맞습니까? 할 만한 사람을 모두 적어라. 자,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을 적으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카톡을 쭉 봤어요. 내가 나한테 있는 전화번호를 쭉 봤어요. 할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아는 내 카톡의 명단들은 내가 알잖아. 이 사람 얘는 돈이 없어. 얘는 신랑이 이런 걸 너무 싫어해. 얘는 뭐가 어때? 얘는 뭐가 어때? 내가 결정이 다 되는데 내가 그 명단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다 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할 만한 사람을 적으려고 하면 없어요. 제 전화기에 4,800명 이상이 있더라고요. 적으려고 할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요. 한 8명 적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없어요. 할 만한 사람을 적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적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는 겁니다. 왜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가 파리마켓을 오픈했어요. 내가 주얼리 샵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샵을 오픈했다고 내가 아는 사람 몇 명한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몇 명한테만 알리실 거예요? 난리 나겠죠?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내가 매장을 오픈했으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서 주얼리 사라, 우리 집에서 이거 해라, 애 돌잔치 뭐 할 때 우리 집에서 반지 사라, 너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난리 나겠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들한테도 미친 듯이 알리겠죠. 근데 우리 일은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난 뭐가 돼요? 배워간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야지 나는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적어야 되는데 사실 요것도 몇 년 전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적는 것도 몇 년 전입니다. 지금 플라세움은 지금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플라세움이 아니라 지금 딱 이 시점 회사가 1년이 됐는데 1년 되는 시점에서 폭발하는 이 시기에는 이 타이밍에는 할 만한 사람, 아는 사람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신들린 사람처럼 민망할 정도 정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셔야지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가다가 밥 먹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택시 기사한테 기차에서 마주치면 혹은 내가 뭘 사러 갔을 때 그냥 눈 마주치면 제가 머리숱 많이 하는 거 아는데 제 겉모습 없어지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정력이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눈 마주치는 대로 다 전달하셔야 됩니다. 왜요? 클라스용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타이밍에 대표님이 들으시면 정말 뭐라고 하시겠지만 이 타이밍 회사가 1년이 된 회사가 이렇게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회사가 저번 달에 90억 매출을 했습니다. 이 불경기에 다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이 불경기에 90억 매출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100억 이상 매출을 회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명단 작성이 아니라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실성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100명한테 얘기하면 제가 몇 명이 네,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할 것 같아요. 3명? 저를 그렇게 잘 봐주셨구나. 100명이 다 사이트 지급해요. 정말로.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중에 한 명만 돼도 내가 미친 척하고 입 벌렸는데 모르는 인맥인데 자기가 한 거 들어요. 어떨 때는 도대체 어떤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장님이 되시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같이 지사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박인 거잖아요. 그 100명한테 깨졌다고 나는 안 돼가 아니고 그 100명한테 깨졌어. 그 101번째는 되겠지 102번째는 되겠지가 돼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선택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을 해라. 자, 그리고 명단 작성 다음에는 저희 뭐라고 적혀있어요? 니즈 파악을 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 수준 그 갭 차이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이 사람한테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안 돼요. 관찰하셔야 되겠죠. 미팅할 때 아마 이게 혹시나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뒤를 돌아보자고요. 제일 큰 실수, 내가 질문을 하고 나서 경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청도 그냥 경청 아닙니다. 경청할 때 모든 걸 내가 다 얻어내야 됩니다. 경청을 이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 사람이 지금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게 경청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왜요?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네. 그러면 그 사람도 석세스 아카데미를 들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럴 때는 서로 편안하게 톡 까놓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청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 절대 마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읽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정성껏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실증나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행동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번의 미팅을 하시다 보면 그게 여기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게 또 여기서죠. 자신감에 차서 나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뭔가 니즈 파악을 하러 나가서 다 알아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망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계 형성을 하셔야 된다. 또 두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나가서 플로지까지 다 하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390만 원치를 안 샀다. 그러면 나는 이 일에 능력이 없어. 떠나고 싶어져. 웬만한 능력과도 그렇게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 니즈 파악을 하시고 나서 또 뭐예요? 프로모팅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모팅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전적 의미로 먼저 찾아봤습니다. 프로모팅은 사전적 의미로 촉진, 홍보, 증진을 뜻하는데, 자, 이런 기업의 조직이나 집단 그리고 회사 공동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모팅이 이런 집단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매력적인 포장.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프로모팅을 할 때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진짜 멋지게 포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포장을 진짜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명품, 샤넬이라든가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명품들이 어디에 진짜 신경을 많이 씁니까? 포장을 뜯으면서 그 흥분되는. 그래서 이 포장을 잘해야지 상대방을 설레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프로모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공 안 한 사람들한테는 뭘 물어봐도 답이 다 똑같아. 뭘 해도 세상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 다 별로야. 다 안 될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성공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일에서 성공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은 능력, 또 다른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래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가 똑같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뛰어난 프로모팅 능력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포장 잘해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런 능력을 굳이 갖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성공한 리더들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자, 조직 사업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짧게 얘기하겠네요. 목소리가 크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프로모팅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프로모팅 잘하는 사람 중에 있으실 거예요. 프로모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하고 저 사람이 그냥 최고라서 프로모팅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비즈니스를 읽으셨기 때문에. 왜요? 자, 프로모팅이 필요한 순간, 모든 순간에 다 필요합니다. 프로모팅은 내가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전달자의 역할이 되어서 멋지게 포장을 해서 그게 기업이 됐건, 그게 제품이 됐건, 그게 사람이 됐건,
내가 멋지게 프로모션만 할 수 있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자, 프로모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프로모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진심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랑 비슷한데 거짓말로 전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프로모팅을 잘하고 싶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멋진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없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대되는 사실? 거짓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구였어. 근데 2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엄청난 리더가 됐어. 반대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잘난 한 회사의 대표였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 근데 1년 만에 플라스홈에서 그 빚을 다 갚았어.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전달했을 때 프로모팅이 가장 잘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적당한 상황 설정을 해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자,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분하고 저하고 지인이에요. 지인인데 제가 이분한테 야, 만약에 너는 신랑이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면 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나는 이거 반칙이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신랑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나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본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너무 우리 신랑이 반성을 하고 나한테 요즘에 너무 잘해. 그 정도로 현명한 분이야. 나랑은 달라. 이렇게 뭔가 상황을 설정을 해서 전달을 하면 전달력이 더 와닿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그리고 내 느낌과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십시오.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되 이걸 나만의 화법을 써서 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프로모트 하는데 괜찮은 분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전달하는 거랑 와, 난 살다가 그랬어. 나 진짜 바른다. 이렇게 만나보고 싶죠? 누구든지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죠. 나의 강한 깜짝 놀라셨네요. 내 전달을 하셔라. 자, 그리고 나 빼고는 다 자랑하십시오.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나 빼고는 그냥 다 자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 빼고는 다 잘났어. 그래서 써보고 싶게 만들고 여기 강의장에 와보고 싶게 만들고 또 경험해보고 싶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야, 나 1박 2일 갔는데 허리가 뒤지는 줄 알았어.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1박 2일 가서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게 좋으세요? 너무 뜨거웠어.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뭐가 몰랐어. 너무 싫었어. 뭐가 몰라. 제가 전달하는 게 뭐예요? 몰라만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이 뭘 느꼈어요? 도대체 뭔데지? 이렇게 흥분했지? 한번 가보고 싶어. 와보고 싶죠. 이런 걸 전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전달할 때는 좀 연기도 해도 되고 왜? 우리 여기에서 공짜로 돈을 벌려고 왔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강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강한 액션을 취해라. 함께 하고 싶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척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내가 원래는 되게 싸움이었어. 근데 계속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계속 잘하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 왜?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토요일
보일러 법칙. 이 용어도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일러 법칙은 보일러 교수라는 분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보일러 법칙은 뭐예요? C라는 잠재 사업장을 B라는 초대자가 혼자 만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초대자야. 근데 내가 혼자 이 사람을 만나서 야, 이거 되게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 네트워크면 스폰서라고 하겠죠. 우리는 이제 근데 뭐예요? 뭐 상위, 점장님, 지사장님 되겠죠. 자, 이렇게 스폰서나 상위를 모시고 뭔가 후원을 받아서 이분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달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보일러 법칙 또는 얘를 뭐라고 해요? A, B, C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A, B, C는, A는 뭐예요? 어드바이저. A, B, C 법칙의 A에서는 상담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우리로 치면 점장님이겠죠. 내 상위 점장님을 A라고 이제 우리는 가칭을 합니다. 그리고 B는 우리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간 전달자, 자, 초대자. 그럼 이분은 나. 자, 내가 이제 시작한 탑 매니저. C는 누구예요? C는 고객, 잠재 사업자, 앞으로 미래 나의 사업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법칙을 보일러 법칙이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B가 뭐라고 했어요? 나, 초대자, 내가 탑 매니저, 내가 오늘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점장님한테 후원을 받아야 돼. 누구를 데리고? 내가 아는 지인을 데리고. A와 B를 누가 초대한 거예요? 내가 초대했죠. 그러면 누구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걸 아세요? 네, 아시죠? 사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세요. 그쵸? 후원해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 B의 역할은, B는 A한테 뭘 하면 될까요? 후원 받아보셨어요? 후원 받으시면서 점장님한테 뭘 하셨어요? 어이구, A점이네. 맞죠? C, 고객에 대해서 뭘 하래요?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요? 여기에다 대고 프로모팅을 한다. 뭐라고 프로모팅을 해요? 이분한테 뭐래요? 지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죠. 그러면 진짜 거기에 한 방에 끝난다. 그럼 또 뭐예요? 이 사람이랑 미팅만 잘 되면 클래스룸 끝나요? 100명도 와요. 1000명도 와요. 너 쫄아가지고 어떻게 후원하라고. 그리고 10명 소개하면 10명 다 그렇게 자기가 소개한 사람은 다 잘났어. 나만 못났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성향이 어때? 이 사람 성향, 왜? 내가 그 전에 뭘 했어요? 니즈 파악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현재 경제 상태는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니즈 파악을 하니 그렇다라고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프로모팅이 들어가요. 미친 듯이 무슨 개거품을 몰고 한장합니다. 여기는 제대로 프로모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뭘 해요? 프로모팅 안 하고 뭐 하셨어요? 프로모팅 하셨죠? 사장님 하셨으니까 점장님 되셨죠? 뭐 합니까? 여기에 엄한 게 들어가요. 뭐요? 빌어요. 한 번만 봐줘. 그냥 온대 여기까지 온대. 어쩌나 여기까지 온다고 한 번만. 열을 등신을 만들어 놓네.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 미팅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왜요? 보세요. 여기는 벌써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는데, 오늘 내가 미팅 못 해주면 진짜 어떡하지? 나는 벌써 쫄았어. 맞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면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후원하러 가는 점장도 돈 벌려고 성공하고 싶어서 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벌써 쫄았어.
맞죠? 이 사람 그냥 시간 많아가지고 오나 보다. 그냥 잠깐 한 10분 앉았다가 가야지. 이 미팅 절대 안 됩니다. 후원을 받고, 야, 우리 점장한테는 내가 후원 받았는데 가 후원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되게 심각지. 나 그래서 더 높은 사람한테 받으려고 지사장 시간 있는 거 알아봐. 더 높은 사람한테 받으려고 본부장님 시간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거기는 약속해요. 그 줄을 다 따라가면서 아무도 못 해주게 하십시오. 왜요? 누가 해도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만 일이 됩니다. 그걸 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장, 후원을 해주러 온 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점장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이 점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장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그랬죠. 첫 미팅에서 후원 한 번만 제대로 받아도 그건 후원 받은 거다. 왜요?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확신 내가 보고 느끼고 난 그걸 따라하면 되니까. 자, 근데 내가 후원을 해주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달달달달달달달 떨어. 내가 뭔가 비전을 전달할 수 없어. 그러면 후원받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C의 정보를 내가 충분히 알고 미팅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겸비해서 들어간다. 모르면 공부해서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후원, 가면 다 되겠지. 가면 안 돼요. 왜? 고객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 배째하실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숙지를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십시오. 막말로 틀려도 돼요. 왜요? 그 사람 기억 못해요. 좀 틀리면 수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그걸 그때는 착각했었는데 말 바꾸면 돼요. 난 많이 그랬어요. 또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질문을 받으십시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후원을 갔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뭘 하셔야지 돼요? 이 점장님은 B에 대한 프로모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난 이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가 아니죠. 여기에서 모든 리더십이 다 발휘되는 겁니다. 한마디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논리인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바보처럼 전달해놓죠. 한 번만 와서 들어봐서요. 아유, 나 잠깐 오는데요. 5분만 있다가 라고 했죠.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이 너 뭐 어차피 하찮은 사람이라 일하는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프로모팅이 잘 돼 있어.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이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단한 사람이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가 가장 믿는 파트너예요. 저는 이분만은 반드시 클래스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갈 겁니다. 끝났죠? 왜? 너무 멋있다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손을 잡고 간다는데 나도 그냥 이 사람 손 조금만 옆에서 같이 잡으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연출이잖아요. 이걸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것만 하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클로징은 누가 한다? 이 B가 한다. 초대자가 하셔야 됩니다. 자, 후원을 하러 갔어요. 근데 내가 초대를 했어. 내 지인이야. 그건 네가 받는 거라고. 카드를 후원해준 점장님이 받고 지사장님이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받는 거라고. 왜요? 내 지인인데 내가 뭘 보여줘야 돼요? 나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랑 일을 할 거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일을 하려고 선택을 했어. 너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클로징은 내가 해야지 됩니다. 야, 저는 네가 먹고 네가 관리하고 후원해주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공식. 올바른 초대. 자, 내가 내일 고객하고 미팅을 잡았습니다. 내일, 자 내일이라고 하지 맙시다.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미팅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혼자 나갈 수 없는 미팅이면 일주일 전에 혹은 열흘 전에 혹은 3, 4일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미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못 가겠어. 그러면 누구랑 가요? 내가 상위 점장님이나 누구랑 같이 나가겠죠. 같이 나가려면 약속을 미리 잡아야 되겠죠. 약속을 미리 잡는 거예요. 하루 전날 전화해서 내일 2시 헐? 안 되는데 맨날 안 된다 진짜 어쩌지 이거 아니에요. 미리. 왜?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돈을 못 벌어. 많아 파트너가. 자, 그래서 미리 약속을 잡은 다음에 전날이 되죠. 미리 약속 잡았다고 약속 일주일 전에 잡았으니까 지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혹시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내가 저 부분을 빼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자, 뭐를? 무조건 언제든 하루 전날은 카톡이든 그게 문자든 확인하십시오. 누구한테? 양쪽에 다 초대를 한 사람도 후원을 해주기로 한 리더님한테도. 왜?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적어놔도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렸다고 전체 연수가 되지 말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카톡으로 하루 전날 뭐라고 확인을 합니까? 내일 몇 시에 미팅인 거 아시죠? 잊지 말고 내일 꼭 그때 봬요. 센스 있게 카톡 보내십시오. 다들 하고 계시죠?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 시간 다 돼서 전화 와서 나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모르셨어요? 몰랐어. 바빠 죽겠는데 머리 저 깜빡깜빡하는데 리모컨 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저번화도 이번 주까지 나오니까 자꾸 잊어버리겠네. 자, 그리고 미팅 당일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미팅 당일날이에요. 자, 오늘 후원을 해주기로 했어. 이제 리더님도 오셔야 되고 미팅할 사람도 와야 돼. 뭐 어떻게 합니까? 2시에 만나기로 했어. 내가 먼저 가서 앉아 계세요. 자, 먼저 가서 앉아 계세요. 요 스폰서님 보세요. 앉아 계세요. 확인해야지. 자, 맞습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먼저 가 계십시오. 우리 기란점장님 같은 분들은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다 해보세요. 10분 전에는 무조건 먼저 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진짜 앉아만 있어. 이게 제일 한장이에요. 그렇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먼저 가서 뭐 합니까? 첫 번째, 뭘 체크해요?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왜? 요즘에 주차 때문에 미팅 시간에 제대로 와도 커피숍에 앞에 할 데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뺑뺑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하는 데는 어디 어떻게 돼 있고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고 주차 내가 무조건 이거는 그냥 필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분 전에 오든 20분 전에 오든 내가 그 거리까지 계산을 해서 먼저 간다. 자, 주차장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앉아서 기다리면 되죠? 아니죠. 카톡 보내세요. 누구한테? 양쪽에 다 내가 챙겨야지 됩니다. 뭐라고?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자, 야, 나 먼저 왔다. 주차 어디다 하면 돼. 너 늦으면 죽는다잉. 초대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도와주는 분한테도 너 늦지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나 먼저 왔다. 너 진짜 늦으면 나 삐진다. 확인하는 거예요. 전 도착했습니다. 주차는 바로 앞에 다행히 할 데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미리 커피 주문하십시오. 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나 니들 우리 돈 잘 버니까 오면
그 커피가 얼마 한다고. 미리 요때 카톡 넣을 때 미리 얘기하십시오. 자,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시면 바로 미팅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커피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가서 보고 고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다 와가니까 가서 같이 골라요. 라고 답변이 오겠죠.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기다리고 그냥 앉아서 왜 오면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세 명이 동시에 내가 내게 네가 내게 근데 오늘 어디 먹을까? 이게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서로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자리. 자, 내가 10분 전에 먼저 가서 뭘 했어요? 자, 주차장 체크했죠? 커피 미리 주문 딱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나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늦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커피 미리 안 시켜놔도 되겠죠? 그럼 내가 자리를 잡아놔야 되겠죠? 자, 이때 모든 센스가 다 보입니다. 자리 잡을 때. 자, 자리. 제가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화장실 같았나요? 자, 출입문. 문 입구에, 자, 여기가 문이. 근데 문 입구에 자리를 딱 잡아놨어. 그럼 미팅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사람 계속 보죠. 근데 제가 이거는 또 마음이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출입문 앞에다가 자리를 잡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래요? 아니 나는 혹시 못 찾을까봐 오시면 바로 앉으라고. 자, 보세요. 만약에 이걸 미리 했으면 오시면 못 찾을 일이 없죠. 왜? 먼저 와 있다는 거 아니까 당연히 들어와서 한 바퀴 돌겠죠. 근데 이걸 미리 앞 과정을 하지 않으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먼저 왔는지 네가 먼저 왔는지 모르잖아요. 앞 과정을 한다면 최악입니다. 왜? 이분은 100%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미팅을 왔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문은 어디로 가요? 내 얘기가 안 들어와요. 문이 열릴 때마다 봐. 이거 사람의 심리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현관, 아니 출입 문을 피해라. 자, 이런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꼭 피해야 되는 자리가 있죠. 어디예요? 커피숍에 무조건 음악 틀어놓잖아요. 와, 스피커 밑에다가 자리 쓱 잡아놓는다. 음악이 나오든지 말든지. 왜? 이 상대는 내 얘기를 별로 안 듣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리니까. 네? 뭐, 아유,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이때는, 자, 어쩔 수 없어서 만약에 스피커 있는 자리를 잡았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 그 자리밖에.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센스 있게 먼저 뭐라고 해요? 내가 자 10분 전에만 먼저 가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원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잠시만 1시간 정도만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미리 내가 미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처음부터 이게 진행이 돼야지만 그 미팅이 성사가 된다니까요. 그냥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제일 싫은 사람, 이 사람하고 나간 거 처음 봐. 전혀 일면식도 없어. 나는 후원해주러 나갔어. 근데 지는 늦게 와놓고 오자마자 화장실 간다. 10분 동안 안 와. 이 사람을 나와 계속 점점점 계속 하니까 멋있네. 왜? 소개도 안 해놓고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지. 이 사람은 너는 머리를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앉아있니? 너는 뭐 여자야 남자야? 자, 이거는 본인이 센스 있게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되는 자리가 있죠. 어딜까요? 화장실? 자, 맞춰보세요. 제가 그 다음 뭘 준비했는지 선물 드릴게요. 누구? 아, 너무 쉽게 나온다. 자,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앞에다가 자리 딱 잡아놓습니다. 그쵸? 여기도 절대 피해야 되죠. 특히 여름에 미팅 못해. 바쁘 있어. 앉아서 미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미팅을 못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그래놓고 자기가 뭐라고요? 저 사람을 진짜 센스 없다, 센스 없기로 그 사람 일인데 아니, 계속 바쁜 무슨 날비쉐기 그뭐 계속 시켜가지고 얼음을 계속 갈아제끼는 고기 바로 앞에다가 잡아놓고 이 사람은 내 말 못 들어 나도 내 말을 전달했는데 1시간 동안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렇게 그냥 이거 공식이다 생각을 하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10분만 먼저 가서 뭐 자, 늦을 수도 있죠. 어쩌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공식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미리 세팅을 해 놓는다면 이거는 미팅이 가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끝날 전에 커피 딱 시켜놨어. 어떤 분들은 딱 가면 모든 걸 다 세팅해놨어요. 심지어 제가 하는 스타일을 알고 볼펜 잡는 그 볼펜 방향까지 맞춰놓습니다. 대박이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야 진짜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 어디에서 게임 끝날 줄 아세요?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초대자. 초대자가 자 내가 대우를 받는다고 나 대우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초대자가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아니 초대자 누가 C가 자세가 달라져요. 왜요? B가 A가 오기 전에 모든 걸 세팅해놓고 우리 전장님은 이렇게 진짜 이분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나도 좀 신경을 더 쓰고 올 걸 그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중압감 때문에. 그래서 연출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 진짜 대단한 분이 뭘 대단해. 다 인간인데 똑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죠.